자 보세요. 안 찢어져? 이거 피날 것 같아. 그건 아니야.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이라는 게 있는데 장일과 단일 예. 그냥 말로만 표현하면 해가 길 때 꽃이 핀다. 즉 여름 봄이라고 하는 게 겨울철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잖아. 예. 그러면 빛이 길어지지? 이 빛이 길어지는 걸 자극으로 삼아서 꽃이 핀다. 그럼 장일식물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 가을에 꽃이 피는 애 같은 경우는 여름이 지나서 겨울로 넘어갈 때 점점 해가 짧아지잖아. 그 해가 짧아질 때, 즉 단이 짧을 때 아니잖아. 그래서 해가 짧아질 때 꽃이 핀다라고 해서 단일식물, 즉 봄에 피면은 장일, 가을에 피면 단일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봄꽃이나 가을꽃인 거지 일종의. 그러다가 한 과학자가 실험을 하다가 뭔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해. 예. 뭐냐면 빛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밤의 길이가 중요하다는 걸 발견을 해. 뭘 통해서 이걸 알게 되냐면 섬광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 섬광 실험. 성광탈 때그 성광. 섬광 실험. 장일식물이야. 결론부터 얘기하자. 장일식물을 앞으로 반대면 밤이지. 예. 그럼 낮이 길다는 거는 밤은 샀냐? 짧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단야식물로 앞으로 해석해서 문제 풀을 때 오케이. 단야식물. 단일식물 같은 경우는 반찬이야. 장야식물이라고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가 풀려. 예. 무슨 뜻이냐면 낮이 짧아. 낮이 짧고 밤이 길어. 이게 낮, 이게 밤. 그러면 이제 꽃이 핀다는 거지. 분명히 낮이 짧아. 낮이 짧은데 밤에 빛을 번쩍 튀어줘. 이렇게. 오래 끼일 필요 없어. 그냥 번쩍, 번쩍, 번쩍. 이렇게만 해도 피던 꽃이 안 펴. 밤이 방해받으니까 꽃이 안 핀다. 그러고서 이제 알게 된 거야. 섬광 실험을 통해서 아, 낮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밤이 중요한 거구나. 알겠지? 그래서 요걸 기억하세요. 충분한 밤의 길이가 확보돼야지만 꽃이 피는 식물. 알겠지? 얘는 밤이 짧아야지 꽃이 피는 식물. 아, 아래 있는 예시 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전혀. 이거 해석할 때 섬광 실험만 해석할 때 조심하면 되거든. 밤의 길이를 보라고 낮의 길이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럼 임계 시간 기준으로 낮이 길면 꽃이 핀다는 거거든, 얘는. 장식물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자고. 임계 시간보다 밤이 짧아야 핀다고. 얘는 임계 시간보다 밤이 길어야 핀다고. 알겠지?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거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어. 밤의 길이 봐야 된다는 거. 뭐 때문에? 섬광 실험 때문에. 알겠지? 실질적으로는 낮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밤의 길이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요. 뒤로 넘겨보세요. 온도 얘기 나오지? 온도에 대한 정보. 온도. 야 맞네 이게. 그러니까 온도는 아 책이 있다. 생명체에 영향 주는 게 첫 번째 겨울잠 얘기 나왔지? 겨울잠. 나도 자야 돼. 추울 때는 먹을 게 없잖아. 신골이고 뭐 먹을 작물이 없으니까. 근데 쓸데없이 거기서 돌아다니면 에너지만 쓰고 얻지는 못하지. 맞습니다. 그럴 바에 잡아 잔다. 겨울인데? 2번 철새. 추우면 따뜻한 데로 이동한다. 3번 여기 무슨 법칙이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추운 곳에 사면 덩치에 그 특징이 있어. 추운 곳에 사는 애들은 일단 덩치가 커. 덩치는 큰데 사지 말단은 작어. 사지 말단은 작어. 그러니까 추운 곳에 사는 애가 딱 그 포켓몬으로 따지면 잠만보 같은. 쌤. 아닙니다. 일단 계속하시죠. 이렇게 생기게 돼. 뽕뽕이 다리 가지 않냐? 그지? 근데 반대로 더운 곳에 사는 보면 애는 사람이 봐. 찢어. 더운 곳. 그럼 정반대야. 덩치는 작은데 사지 말단으로 커. 대표적으로 누구지? 에디. 에디요? 에디 몰라 에디? 그 있잖아. 여우새끼 그거.
예? 예? 뭐야? 저기 에리 새끼야. 에리 몰라. 그 뽀로로에 나오는 그 박사 매드 사이언티스트 사막여우. 쌤 근데 저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저건 아니. 동치는 작은데 귀랑 뭐 사지 말단부가 크다고. 북극여우 봐봐. 동치는 큰데 사지 말단부 와 작다. 근데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귀엽지. 이런 너 여우에 그냥 홀린다는 얘기가 아니야. 여우에 홀렸다고 하는 게 진짜 여우가 이뻐서 그래. 근데 길이 잘 안 들어. 그 강아지처럼 그냥 아프네 이렇게니까. 강아지처럼 그 길이 잘 드는 스타일이 아니야. 늑대도 그렇고 여우도 그렇고. 근데 이쁘긴 그렇게 이뻐. 그래서 여우에 홀렸다는 게 그 얘기야. 보면 진짜 이쁘다. 내 간을 빼가도 이 몸의 부피에 대한 체크 면적 B가 그 1단원 내용이랑 또 겹쳐. 가로 세로 1, 가로 세로 2 이거 기억나? 가로 세로 3, 무실험하는 거. 이렇게 묵을 썰어갖고 물감에다 넣어놓으면 얘는 염색이 다 안 되지? 덩치가 크면은 표면적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고. 나는 목을 긁는 너는 글을 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그 겨울형, 계절형이라고 해서 계절형. 계절에 따른 형태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호랑나비는 봄형이 크기 작고 색이 연하고 여름형에는 뭐 크기가 크고 뭐 저래주고 이런 거. 계절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 이게 결국은 화학 반응 차이야. 온도가 높으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거 아니야. 그 꽃이 안에서도. 그 변태가 이루어지는 꽃이 안에서도 잘 이루어질 거라고 기해. 그래서 컬러가 다르게 나타난다. 화학 반응 정도 차이고 물질 개수 차이. 다음 온도와 식물. 식물에 영향 주는 거는 지금 동물 본 거고요. 열대나무? 지금까지 본 건 동물이고 식물에 대한 거 1번 잎이 이 추운 겨울에 왔을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첫 번째 정리해고. 그렇지. 빛이 충분하지 않아. 너네를 유지하는데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쓰는데 네가 광합성을 통해서 100을 못 만들어? 럼팽도 30, 40밖에 못 만들어? 전부 나가! 예, 낙엽. 이렇게 낙엽. 여름에 신나게 들어오고 겨울엔 정리해고. 알겠지? 역시 럼팽도 나 개인적으로 낙엽 수가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아. 낙엽처럼 와 이러는데 그 생물학적으로도 좀 무서운 거 아니야? 중국 너 씨발 쓸모없으니까 나가 이거 아니야? 무시무시. 또는 그 침엽수를 해갖고 뾰족하네. 뾰족하게 해갖고 뭔가 그 심하게 유지비가 많이 안 들게끔 아예 덩치를 줄여놓은 거지 잎사귀를. 태무. 그래서 겨울에도 데리고 있는 거야. 겨울에 데리고. 소나무? 소나무 같은. 그 추운 겨울을 나는 방법이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뭐가 맞냐? 전 정리해고가 맞아 생각해요. 정리해보 맞아? 아 그런 거야. 쓸모없는 노동자는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메리카니까. 다음에 다시 다 고용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메리카. 그러다 독립운동. 압도적인. 나는 막상 그냥 이 써가지고. 입장에 처해봐야 알지. 씨발. 내가 뭐가 지금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알지.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낙엽수의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근데 요새 침엽수도 근데 좀 안정적이고 고정된 애들 보면은 진짜 침엽 같은 삶을 살아. 공무원 봐봐. 박봉이야! 쬐끔밖에 안 줘! 근데 죽을 때까지 줘.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가장 좋은 건 의사 아닙니까? 의사. 의사는 뭐. 근데 그분들은 자기 삶을 갈아 넣으시잖아 한 잔에. 그 피부과 이런 데 가면 그냥 레이저 치료 한번 해줘 한 3세씩 그냥 땡기잖아. 하지만 우리 못 가지고 그래. 야 삼수 돌리면 할 수 있어. 다음에 가을밀이나 가을보리는 싹이 튼 후에 추운 겨울을 지내야만 봄에 개화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예. 추운 겨울이 자극이 돼야지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거든. 그거 없이 그냥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추운 겨울에 더 얼어대지겠죠? 안 돼. 요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근데 왜 결실이라 그래요? 열매를 맺는다가 아니고. 그럼 네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써. 같은 말이야. 결, 맺을 결, 실, 열매 실. 같은 말이야.
쌤 똑똑하시네. 이렇게 움직이. 물에 대한 적응. 저런 새끼 어떻게 물에 대한 뭘 적응은 첫 번째 그 곤충에게 있어서 키틴지의 껍질이 있지. 이거 나왔을 때 물에 대한 얘기를 한 걸 알아야 돼. 물을 키틴지는 굉장히 조밀조밀해갖고 구조가 물이 안 빠져나가는 구조야. 호수성? 다음에 맞아 그거? 아닌 거 같아. 파충류의 비늘. 생선의 비늘. 파충류의 비늘 구조. 역시 치밀한 구조로서 생명체 내의 수분이 안 빠져나가게끔 도와준다. 다음에 알 보면 껍질 있지, 알 껍질, 탄산칼슘 껍질. 이것도 치밀한 구조라서 안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어. 그러니까 수상생물 같은 경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육상생물은 물이 부족한 데서 사니까 이게 필요한 거야. 다음 이게 이제 동물 관련된 거면 식물 관련된 거는 저 건생, 중생, 습생, 수생에 따라서 발달 구조가 바뀌는데 중생. 건생이면은 저수 조직 발달이지. 네. 선인장 이런 거. 중생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습생은 오히려 물에 떠 있어야 돼. 불에. 뿌리도 많이 자랄 필요 없고 오히려 뿌리가 잘 발달할 필요 없고 습생보다도 수생 보시면은 물 위에 떠서 사는 애들 있잖아. 불의 역자 이런 애들. 그럼 오히려 뜰 수 있는 통기 구조가 필요하다고. 여기서 통기 조직 발달 좀 체크를 해봐. 와, 바오바브 나무는 진짜 뭐냐? 바오바브 나무는 진짜 뭐 체크? 진짜 표기 진짜 내 맘에 안 든다. 저수 조직 발달. 높은 사람은 되잖아. 체크해보세요. 중생이랑 습생은 그냥 간단하게 비교해봐.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한 거는 중생. 야 이것도 그 수분에 적응한 형태다. 뿌리 줄기 잎이 발달해 있다가 물에 적응한 형태야. 땅 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는 집중적으로 빨아들이는 구조, 운반하는 구조, 필요한 구조잖아. 그렇죠. 이 뿌리 줄기 잎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분에 적응한 형태라고. 이거 잘 모르는 친구 많으니까 체크하면 돼요. 요거 이거 자체가 식물의 적응이야. 다 밑에 공기 관련된 얘기를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그 고산지대에 있는 데는 적혈구가 많고요. 프리티베. 그다음에 폐 표면적이 넓어서 한 번에 숨을 많이 쉰다. 뭐 그런 것들. 공기 관련된 거 별로. 야, 토양. 좀 열자. 존나 좋다. 토양에서 그 지렁이 두더지가 구멍 뻥뻥 뚫으면 통기성이 올라가지. 예. 그거는 반작용에 해당하는 예야. 반작용. 버섯과 세균이 역시 유기물 분해해서 토양 속에 무기물을 증가시킨다. 반작용? 반작용. 낙엽이 분해되면 토양 비옥해진다. 반작용. 반작용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와 있지. 그다음에 이건 작용 관련된 거. 아까 조류 분포랑 똑같거든. 그 땅속으로 들어오는데 산소가 없잖아. 그 현기성 생물들이 바닥 현기성 세균이 땅속 깊은 곳에 산다고. 뭐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됐어. 그럼 A 파트 문제를 빠르게 풀어볼게요. 261 풀고 260. 269의 자료 1 한번 해봐.